고요한 새벽, 작은 시골 마을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낡은 단층 주택의 마당에 낯선 안마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직 어둑한 하늘 아래, 이 안마의자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집을 지키고 있는 듯한 기이한 인상을 풍깁니다. 집 안에서는 70대 후반의 순자 씨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평소처럼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리는, 늘 그렇듯 고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미걱거리는 마루를 밟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를 한 잔 천천히 마시며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봅니다. 며칠 전 아들 민수가 난데없이 집으로 들여놓은 새 안마의자가 다시 한번 시야에 들어옵니다. 아들은 순자 씨의 평생 소원이라며 드디어 엄마에게 효도할 기회가 왔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었죠. 하지만 순자 씨는 그 번지르르한 안마의자가 어쩐지 모르게 불길하고 마음에 걸립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민수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트럭에서 안마의자를 내려 순자 씨의 좁은 집 거실로 간신히 옮겼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순자 씨에게 민수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누굽니까?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를 위해 제가 큰맘 먹고 준비한 특급 선물입니다. 이제 매일매일 편안하게 마사지 받으시면서 모든 피로 싹 푸세요. 순자 씨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비싼 물건일 것 같아 내심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무리한 건 아닐까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안마의자의 가격을 물으니 민수 씨는 손사래를 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이건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운 좋게 이벤트에 당첨돼서 공짜로 받은 거라니까요. 한 푼도 안 들었어요. 민수 씨는 어머니가 혹시라도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꽤나 높은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복잡한 렌탈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최근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급격히 기울면서 말할 수 없는 급전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안마의자 렌탈을 미끼로 한 고리대금 사기 계약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그는 매달 렌탈료를 내기 위해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빌려 막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안마의자를 처음 거실에 들여놓은 날부터 솔직히 말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안마의자가 순자 씨의 비좁은 거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생각하며 마지못해 꾸역꾸역 그 거대한 의자에 앉아봅니다. 웅 하는 기계음과 함께 의자가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온몸을 주무르는 것이 제법 시원한 것 같았는데 이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오히려 더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몸에 딱 맞지 않는 옷처럼 영 불편하고 도통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참고 또 참아가며 사용해보려 애썼지만 순자 씨는 결국 안마의자 대신 뜨끈한 물수건으로 허리를 지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싼 안마의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자 씨는 결국 아들 민수 씨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사준 이 안마의자 말이야. 아무래도 엄마한테는 영 안 맞는 것 같다. 앉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내 몸 같지 않고 영 불편하네. 내가 힘들게 들여왔지만 괜찮으니까 도로 가져가거라. 괜히 여기 놓아두면 짐만 될 것 같구나. 순자 씨의 조심스러운 말에 민수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이게 얼마나 비싸고 좋은 안마의자인데요. 요즘 사람들이 다 좋다고 난리인데 엄마는 왜 이러세요? 아직 몸이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두 달만 더 꾸준히 써보시면 분명 온몸이 개운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민수 씨는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렌탈 계약을 지금 해지하면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차마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 씨는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 초췌한 얼굴로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요즘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요. 이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하면서 그쪽에서 돈을 좀 빌렸어요. 지금은 렌탈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고 당장 갚아야 할 돈도 없어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죽고 싶어요. 민수 씨의 두 눈에서는 서러움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눈물에 순자 씨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놈아, 그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말이냐? 그런 큰일을 왜 이제야 엄마한테 말하니?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어? 순자 씨는 아들을 붙잡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순자 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이대로 좌절하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순자 씨에게 아들의 빚을 갚아줄 만한 큰 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순자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유일한 희망, 바로 자신의 연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을 작은 공장에서 허리 부러지게 일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연금이 있었습니다. 그 연금이라면 아들의 빚을 당장은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 씨는 굳은 결심을 한 듯한 얼굴로 연금관리공단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요. 아들이 지금 너무 힘든데 제가 이 연금을 좀 미리 당겨 쓰고 싶은데요. 순자 씨는 한숨을 길게 쉬며 어렵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순자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진심으로 위로했지만 규정상 연금을 함부로 해지하거나 담보로 대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상담 직원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아들의 간절함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1년치 연금을 미리 받는 형태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아주 까다로웠고 무엇보다 이자 또한 일반 대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가혹한 조건이든 기꺼이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노년의 삶이 고달파질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 자식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에 쥐게 된 거액의 돈을 들고 한달음에 민수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 빚 갚으라고 평생 모은 연금을 깨서 가져왔다. 이 돈으로 빨리 그 안마의자 때문에 생긴 빚부터 당장 갚아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엄청난 일 만들지 마라.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다. 순자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민수 씨의 손에 돈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희생에 북받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연신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날부터 매일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연금을 미리 당겨 쓴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혹독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던 연금이 줄어들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순자 씨는 생활고에 심하게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갈 돈조차 아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쓸쓸한 가을을 지나 매서운 겨울이 깊어지자 순자 씨의 몸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차가운 냉기가 가득한 방에서 시린 몸을 일으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지만 비싼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보일러를 켜는 것도 아까워 옷을 몇 겹씩 껴입고 한기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듯 돈을 받은 이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홀로 차가운 방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그 흉물스러운 안마의자가 우두커니 마치 자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 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는 그 안마의자가 마치 거대한 빚더미 혹은 자신의 노년의 삶을 집어삼킨 검은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사는 복순 할머니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순자 씨의 오랜 버시자 동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 얼굴도 많이 상하고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요? 복순 할머니는 순자 씨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찬찬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꾹꾹 눌러 담았던 그동안의 서름과 고통을 복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순자 씨도 그 수법에 당했구먼. 요즘 그런 안마의자를 빌미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서 계약했다가 결국 큰돈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여. 아들 녀석이 철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효도랍시고 연금까지 함부로 건드리는 건 정말 아니지. 복순 할머니의 탄식 섞인 말에 순자 씨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 순자 씨는 그제야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교묘하게 짜인 사기에 덫에 걸려들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민수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아들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 너 그 안마의자 때문에 빌린 돈, 그거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냐? 어제 복순 할머니가 그러던데 요즘 그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내가 혹시 그 수법에 걸려든 건 아닌지. 엄마는 너무 불안하구나. 민수 씨는 어머니의 싸늘한 목소리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회사에 연락해서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엄마한테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전화를 끊자마자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곧바로 안마의자 렌탈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고 홈페이지는 폐쇄된 지 오래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자신이 당한 사기의 전말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마의자 렌탈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해버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민수 씨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연금까지 끌어다 쓴 돈이 모두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생각에 민수 씨는 극심한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기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민수 씨에게 요즘 비슷한 유형의 사기 피해가 많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속 죄책감은 그 어떤 위로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뒤 민수 씨로부터 모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사기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순자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그런 교활한 사기꾼들의 꿰매 넘어가서 그 꼴을 당하려고 엄마의 평생 연금까지 끌어다 쓴 거냐? 순자 씨는 허탈한 한숨을 쉬며 차가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순자 씨에게 남은 것은 고작 줄어든 연금과 차가운 마당에 버려진 안마의자, 그리고 한없이 안쓰러운 아들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삶의 활기를 잃어버린 채 순자 씨의 어깨는 더욱 축 처졌습니다.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에는 아직도 시린 겨울이었습니다. 여전히 마당에는 그 낡고 흉물스러운 안마의자가 버려진 듯 놓여 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안마의자를 볼 때마다 쓰듯이 쓴 한숨을 짓습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연금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허탈감에 순자 씨는 매일 밤을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굳게 결심한 듯 마당으로 나가 그 안마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웅 하는 기계음과 함께 의자가 요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시원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씁쓸하고 먹먹한 마음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아픈 기억을 되뇌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고 망설여졌지만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억울하고 비참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 아들 때문에 안마의자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연금까지 모두 잃었다네. 모두 공짜라는 달콤한 말에 속은 내 잘못이지. 순자 씨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순자 씨의 사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자 씨에게 조용히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순자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후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밤늦도록 묵묵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민수 씨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과 진심이 담긴 용돈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야 비로소 철이 들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순자 씨는 아들의 용돈을 고이 모아 조금씩 자신의 연금을 복구하는 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의 집 마당에는 더 이상 그 흉물스러운 안마의자가 놓여있지 않습니다. 민수 씨가 그 안마의자를 어렵게 팔아 얻은 돈으로 어머니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사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연금으로 현재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나갔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순자 씨는 이제 막연하게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따뜻한 해가 다시 뜨는 것처럼 순자 씨의 삶에도 다시금 희망과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아픈 기억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공짜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교활하게 숨겨져 있던 잔인한 사기의 덫을, 그리고 그 덫에 걸려 자신의 소중한 연금을 한순간에 잃었던 아프고 쓰라린 기억을 말입니다. 순자 씨는 오늘도 마을 어귀에 앉아 이웃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진정한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공짜로 준다거나 돈을 쉽게 벌게 해주겠다는 말은 무조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도 자신의 노후 자금을 함부로 맡기거나 쉽게 내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단호하고 확고한 경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쓰라린 이야기는 이 작은 마을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에 두고두고 기억될 슬프고도 중요한 교훈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 안마의자는 사라졌지만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순자 씨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